어이 바람. 너무 무거운데. 카메라 바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백패킹에 입문하는 날입니다. 오, 가방 봐. 와래 무겁노. 저 벌써부터 살짝 후회가 되는데. 그리고 카메라를 바꿨습니다. 카메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뱀이 주기적으로 허물을 벗는 것처럼 카메라 유저들도 마운트 갈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후지필름 카메라에서 파나소닉 카메라로 기변을 했습니다. 지금 산지 한 2시간도 안 돼서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그래서 일단 그냥 갖고 가보는 중이고요. 그럼 갑자기 왜 백패킹이냐, 기존에 잘 하던 캠핑 놔두고 왜 갑자기 백패킹이냐, 그거 제가 지금 힘들어서 말을 못해서. 와, 이거 등에 요만큼 짊어지고 가려니까, 와, 평소 등산하던 난이도 곱하기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게다가 지금 일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시 카메라 끄고 도착하고 얘기해 봅시다. 막 죽겠네. 아이고, 이 염소놈들이 풀 뜯어먹는 거 봐서 나는 막 힘들어 죽겠는데. 오우야, 왜 이렇게 염소가 많냐. 지금 약간 염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금 나무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얘들이 마음 먹고 해코 잘라면 내가 당하겠는데. 염소 빠이빠이. 자, 해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길을 서둘러야겠네요. 오늘 저녁에 비 온다 해가지고 내가 가려는데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네. 사람 아무도 없으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오늘 처음이라 가지고 힘들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말 못 하겠는데 왜 카메라 들고 설치냐. 새로 산 카메라 떨림 방지 테스트 중입니다. 이 순전히 내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컨텐츠. 카메라 얘기가 재미없어도 강제로 들어야 되는 우리 구독자 형님들. 이제 진짜 어두워지는데 슬슬 조금 무섭네요. 상남자가 두려움 느끼게 돼 있진 않지만 무서운 건 어쩔 수 없다. 빨리 가겠습니다. 가도 끝이 안 나네 정말. 진짜 어두워지려고 그럽니다. 진짜 가야겠다. 해지기 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텐트 다 치고 대충 세팅했습니다. 근데 이 능지가 이게 입구를 요 반대편으로 냈으면 바다가 보이는 건데, 입구를 산 쪽으로 냈네. 지금 와서 다시 돌리기도 애매하고. 바다야 뭐 부산 사람이 맨날 보는 게 바다니까 패스하죠. 야, 백패킹이 생각보다 빡세네요. 텐트 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이 배낭 메고 등산하는 게 엄청 힘드네. 무릎 진짜 다 빠지겠다. 무릎이랑 허리랑. 왜 사람들이 경량에 목을 메고 막 티타늄 어쩌고 저쩌고 사는지 알겠다. 이게 누우니까 카메라엔 잘 안 보이지만 약간 허리 쪽이 약간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요 주전만의 자세가 알아서 유지가 된다. 건강에 좋다. 이 텐트는 손님용 텐트입니다. 힐맨 클라우드 업 스마트라고 마니보틀 형님이 세계 여행할 때 가져갔던 노란 텐트. 아주 의미가 있는 텐트입니다. 친구가 안 쓴다 그래서 5만원에 샀는데, 사실 제 주력으로 쓰진 않고 친구들 오면 손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무게도 애매하고 크기도 애매해가지고. 사실 백패킹용으로 텐트를 한 개 더 샀는데 제가 또 가성비충이다 보니까 중국에서 사가지고 지금 배송이 아직 안 와서 그냥 이거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등산했으니까 칼로리 보충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한 개 저렴이로 한 개 샀습니다. 초경량 테이블. 브랜드는 뭐나 그냥 싸길래 샀어요. 이게 백패킹 하니까 조명이 좀 애매하다. 자, 이러면 되나? 잘 보입니까? 얼굴에 그림자가 너무 많이 찌는데. 자, 오늘 우리 새로 산 카메라 한번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친해지길 바래.
아 근데 이게 땅이 살짝 이쪽으로 기울어가지고 살짝 조금 불편하네요. 땅의 선정을 조금 잘못했지. 또 백패킹 장비를 제가 찾아보니까 뭐 디팩인가 해가지고 많이 쓰더라고. 근데 저는 또 가성비추 시원하게 다이소 가서 2,000원짜리 보냉백 샀습니다. 다이소에 가면 다 팔아요. 캠핑 장비 비싼 거 살 필요 없습니다. 마크주 맥주 한잔 합시다. 아유, 등산하고 와가지고 등산하면서 흔들렸나봐. 손으로 닦아줍시다. 등산하고 맥주 먹으니까 맛있네. 자, 안주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노지에서는 화식이 금지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도 비화식 발열 도시락 가져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족발을 샀습니다. 근데 왜 이게 비닐이 왜 붙어서 안 떨어지냐? 차갑게 한번 먹어볼까요? 데우는 게 더 맛있겠다. 발열체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잠길 살짝쿵 잠길 정도로 부어주고 자 기다립니다. 5, 4, 3, 2, 1 열 발생 시작. 이걸 안 하네. 얼추마이. 자 다시 5, 4, 3, 2, 1 왜 안 해? 불량품이가. 다시 5, 4, 3, 2, 1 오케이. 자 김이 납니다. 그러면은 넣고 10분 정도 기다려 보입시다. 기분 많이 나더만. 족발이 생각보다 열량이 많이 필요한가 봐. 좀 뜨끈뜨끈해지지가 않네요. 뭐 족발은 차갑게 먹어도 맛있으니까. 뜨끈뜨끈하지가 않아. 족발 소스 와사비와 새요미. 이거 이름 귀엽네. 새요미. 귀요미랑 새우랑 합쳤나봐. 자 족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쫄깃쫄깃. 조명이 내가 이렇게 하면 얼굴이 그림자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내가 불편하고 이렇게 당겨서 먹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잘 봐야 되니까. 짜. 소스 짜. 살짝만 찍어 먹어야겠어. 소스 짜. 시장 가서 족발 사볼까? 편의점에서 사니까 뭐 크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시장 족발보다 역시 맛이 없네. 가격도 한 8,000 준 것 같은데. 맥주 한 개 다 먹었습니다. 맥주 하나 더. 밖이 완전 깜깜해졌어요. 밖에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캠핑장이 아니다 보니까 해가 지면은 그냥 바로 꼼꼼해지네. 오야 무섭다 무서워. 그래서 뭐 엄청나게 유명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나름 부산에서 살짝 유명한 포인트에 왔기 때문에 다행히 저기 가족 단위로 한 팀에 오셨더라고요. 저기 앞에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덜 무섭다.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혹시 사람이 아니라 귀신 뭐 그런 건 아니겠지요? 족발 시원하게 클리어. 아니 근데 먹을 거 너무 조금 사온 것 같아. 등산하면서 쓴 칼로리가 있는데 너무 소식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자 2차 안주 진순 먹겠습니다. 오 이건 바로 올라온다. 오예 소리 들리시죠? 소리. 라면은 물이 조금 넣으면 조금 넣을수록 맛있다. 왜냐면 짜니까. 족발 먹었던 통에다가 라면을 끓이니까 아주 족발의 풍미가 묻어나겠죠. 으쌰. 아이고 힘이야. 근력이 없어가지고 반으로 자르는 것도 힘들어. 자 그럼 라면 다 익으면 봅시다. 대충 다 익은 것 같습니다. 냄새가 좋구만. 김치, 썰은 김치. 통조림인데 신기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통조림 한번 먹어볼까요? 통조림 김치. 나쁘지 않네. 매지 있네. 역시 진순 매지 있다. 내가 이렇게 먹으면은 얼굴이 너무 껌껌해지고 이렇게 먹자니 라면을 못 먹겠고. 지금 비가 조금 오고 있습니다. 빗소리 들리나요? 내일 아침에 보니까 그친다 해가지고 이 정도 비는 뭐 별거 알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조명이 한 개 더 있거든요. 오 밝아. 얘를 여기 놔두고 먹으면 얼굴에 빛이 다 들어오겠죠. 너무 밝아서 내가 눈뽕이 좀 심한데.
백패킹을 해보니까 알겠어요. 맥주는 가져오면 안 돼. 무게 대비 도수가 너무 낮아요. 지금 500ml짜리 2개 들고 왔는데 1kg잖아. 1kg짜리를 마셨는데도 취하지를 않는 거 보면은 이거는 가성비가 안 좋다. 도수 센 술로 들고 와야겠어. 맥주는 다 먹었고 마지막 술. 제가 이거 백패킹 때 쓰려고 당근마켓에서 스탠리 플라스크를 구매했습니다. 여기다가 집에 먹고 남은 사케가 있더라고요. 사케를 좀 담아왔습니다. 왜 안 따져? 그렇지. 이빨로 따야 간지지. 감성 있나요? 감성 있습니까? 다음엔 여기에 도수 진짜 이빠이 센 술을 담아와야겠어. 위스키 같은 거? 저 위스키를 잘 몰라가지고 좀 입문용 위스키 한번 찾아봐야겠네. 아 근데 밥을 벌써 다 먹었네. 캠핑 와서 소식하니까 좀 기분이 좀 불쾌한데요.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일도랑은 다르게. 아 좋다. 아 근데 조용해서 좋네. 진짜 이 자연 속에 저 혼자밖에 없는 기분이에요. 이게 캠핑이지. 소리가 감성이 있어. 소리 한번 이 쭈쭈쭈쭈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액체가 딱 쇠를 지나가면서 내는 소리 감성 있습니다. 아 좋아. 나도 감성 캠핑 한다. 아 좋네요. 아 백패킹 이거 중독될지도. 와 아까 등산할 때 진짜 힘들더만. 아 이게 혼자 딱 바닷소리 들으면서. 바닷소리 뭐 들어가나 모르겠네. 어쨌든 바닷소리 들으면서 술 한잔 다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바닷소리 들으면서 술 한잔 하니까 좋습니다. 사케. 에이 안주는 김치뿐이다. 사케랑 김치. 한국과 일본의 조화 김치 한잔 하겠습니다. 좋아.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아침에 봅시다. 그래도 내일 아침에 그친다니까 안 믿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이라인 팩트는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잘 나니까 고양이 새끼가 옆에서 또 울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잘 잔 것 같아. 예. 너무 잘한다. 바람이 좀 잘 붙은다. 원래 밥을 밖에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자 오늘 아침에 먹을 거는 전통 바람 전통 인도 카레. 카레는 들고 왔는데 밥을 안 가져왔어. 미치겠네 진짜. 능지 수준. 하산하려면 칼로리는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카레만이라도 먹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인도 왕실 요리 전문 셰프의 레시피로 완성된 전통의 맛. 여긴 갑자기 존댓말로 바뀌었는데요. 인도 왕실 요리 전문 셰프의 레시피로 완성했어요. 여기는 인도 왕실 요리 전문 셰프의 레시피로 완성한 전통의 맛. 여기는 완성했어요. 갑자기 예절이 주입됐네요. 이거
카레만 나오니까 비주얼이 조금 거시기 하네요. 자, 완성됐습니다. 이게 카레만 있어서 비주얼이 좀 그렇지만 맛은 있겠죠. 짜! 카레만 먹으니까 짜다. 칼로리 보충하려면 먹어야지. 어제 먹다 남은 김치랑 같이. 어이, 바람. 테드 다 빠진다. 어이, 테드 다 빠진다. 밥 좀 먹자. 밥 좀 먹자. 아니, 난 처음 백패킹 입문했는데 바람 불고 비 오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확실한 건 인도 본토의 맛은 아니다. 이거보다 더 맛이 없어야 됩니다. 인도 본토의 맛은. 사이트 정리 완료했습니다. 놔두고 가는 거 없이 깨끗하게 완료했습니다. 자, 첫 백패킹 무사히 마쳤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준비물도 미흡한 게 있었지만 나름 성공적으로 끝낸 것 같습니다. 백패킹 은근 재밌네. 이제 중국에서 산 텐트가 오면은 다시 한번 또 나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기 염소가 또 있네. 염소 보고 갈까요? 야생이라서 그런지 사람을 무서워하나봐. 조금만 가까이 가니까 다 도망가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으이. 왜 갑자기 백패킹에 입문하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첫 번째, 금전적인 문제. 이 솔캠을 캠핑장으로 가면은 캠핑장 비용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아까워. 자연휴양림 가면은 그래도 한 2-3만원 선에서 끊어지는데 주말에 자연휴양림이 예약하기 엄청 어렵거든요. 그럼 일반 캠핑장을 가자니 일반 캠핑장은 4만원, 5만원 이래 하잖아.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번 갈 때마다 돈이 기본 10만원 깨지니까 먹을 거 사고 하면. 백패킹으로 10번만 가도 백패킹 투자 금액을 뽑고도 남는다. 그러면은 대충 한 50만원 세이브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존 캠핑 스타일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 들었어요. 캠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야외에서 아웃도어에서 밥 먹고 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캠핑장도 좋긴 좋은데 그러니까 주말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말에 가면 돗대기 시장이야. 사이트 간격도 좁은 데는 이게 캠핑인지 운동인지도 잘 모르겠고 너무 다다다닥 붙어가지고 옆 테이블 얘기하는 소리까지 다 들으면서 하는 게 그게 캠핑이 맞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비 챙기기가 너무 귀찮아. 제가 나름 미니멀 캠핑하고 짐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짐을 극한으로 줄이는 게 또 백패킹이잖아요. 무거우면은 못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짐을 좀 줄이고 싶어서 백패킹에 입문했습니다. 유튜버 중에 미니멀 유목민이라고 아주 미니멀한 삶을 사시는 형님이 있는데 제가 그 정도까지 못 살겠지만 필요 없는 물건은 좀 다 팔아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최근에 당근마켓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요거 이번에 그 툴레 버선트 70L 요 백패킹용 배나 얘도 당근마켓 한 돈으로 산 거라서 사실상 공짜로 산 거나 짐이 없다. 세 번째 이유, 짐을 좀 줄이고 미니멀하게 살고 싶어서. 장비 챙기는 게 귀찮으니까. 과음을 하지 않고 소직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노화의 주 원인은 과식이라 하더라고요. 조금 먹으면은
굉장히 삶이 쾌적하고 힘이 나고 노화도 늦출 수 있다 하더라고요. 또 제가 좀 한 노화나지 않습니까? 제 친구 아는 여자한테 제 유튜브를 보여줬는데 와 40대인지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난 놀랍지 않다. 왜냐면 20대 때도 30대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이는 시간순으로 잘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달 전인가 다이어트 한다고 깝치면서 일주일 위줄이기 플랜을 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그 다이어트 도시락이랑 막 닭가슴살 이런 것만 먹었어. 와 그러니까 진짜로 약간 좀 정신이 맑아지고 뭔가 소화도 잘 되고 이게 먹고 나서 부대끼는 것도 없고 또 회사에서 밥 먹고 나면 너무 잠오잖아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게 내가 잠이 오는 이유가 많이 처먹어가지고 소화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써서 잠이 오는 거.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상쾌하고. 근데 문제가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 맛대가리 없는 거 풀떼기랑 뭐 이상한 밥도 현미밥에 막 이거를 한 끼 식사라고 나온 건지 막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일주일하고 때려치긴 했는데 소식이 건강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워낙에 식탐도 많고 과식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소식이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백패킹을 하면은 내가 짊어지고 가는 짐의 총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소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과음을 못한다. 일단 액체가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백패킹 할 때는 무게를 굉장히 줄여야겠죠. 그래서 술을 많이 못 가져간다. 자연스럽게 과음도 안 하게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산이나 그런 강가나 이런 데서 자는데 꽐라가 되면은 또 그렇잖아. 언제 또 급박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술을 좀 더 적게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 제 유튜브를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제가 요리를 지독하게 못하거든요. 캠핑 가서 요리에 내가 많이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요리가 맛이 없어집니다. 내가 가장 맛있게 먹는 거는 밖에서 완성된 음식을 사오거나 뭐 완성된 밀키트를 그냥 끼리 먹거나 하는 게 제일 만족도가 높아요. 백패킹은 아무래도 비화식이 베이스가 돼야 되니까 요리라기보다는 대파 먹는 게 많겠죠. 그 세팅된 음식을. 그래서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유로 백패킹을 시작했습니다.